안녕하십니까. 2026년을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을 앞두고 북한 내부의 다양한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민 생활 속 움직임을 저희 취재진이 다각도로 분석해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단속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처럼 갑작스러운 압수 조치가 줄었다며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민들은 적어도 장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 민심을 고려해 통제의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활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율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문화의 변화입니다. 북한 내부망을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폰이 고령층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휴대 단말기는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가계부 작성, 교육용 자료 열람, 장마당 가격 비교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60대 주민들이 종이에 쓰던 걸 기계로 하니 편하다고 말한 점은 북한 사회에서도 기술이 생활 전반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감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용 기록이 모두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잘못 눌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생활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쌀, 식용 유비누 같은 생필품을 소규모로 배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주민들에게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고령층은 여전히 식량 확보, 난방, 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들어 관절염 고혈압 약품이 제한적이나마 공급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약이 비싸긴 해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체계 전반에서도 작은 변화가 관측됩니다. 지방병원이나 진료소에서 기본 진통제와 혈압약 재고가 이전보다 자주 확보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품 종류와 수량은 제한적이지만 주민들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때보다는 낫다며 조심스러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당국이 취약계층 불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변화의 낌새가 관찰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수년간 이어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아주 작은 개선도 주민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중장년층은 여전히 식량과 난방을 걱정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장마당 재고가 조금 더 풍부해졌다는 점, 기초의약품 확보가 수월해진 점을 살아갈 여지가 생겼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반면 지방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어 심리적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 침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해보면 2026년을 앞둔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단속 완화, 생활기술 보급, 고령층 배려, 의약품 공급 등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 전반이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감지되는 작은 변화들은 2026년의 북한이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생활 구조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북한 변화 조짐 1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2막에서는 이러한 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불안, 갈등, 부담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1막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조용한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다양한 갈등과 불안도 동시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2막에서는 그 숨겨진 현실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당과 관련된 갈등 상황입니다. 최근 단속 완화로 인해 장사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장마당 물가 불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쌀과 옥수수, 고기류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날씨 변화나 지역 사정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고 있어 주민들은 평온한 듯 보이지만 속은 들쑤시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줄었다고 해도 장마당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가격과 공급 불안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상인들은 장사는 편해졌어도 살아가는 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현지 제보에서는 아침에 본 쌀값이 오후엔 이미 올라 있다. 내일은 어떤 가격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매번 바뀌는 가격에 대응하기 어려워 그저 오늘 산 것이 내일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전부라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감지되지만 생활 불안은 여전히 깊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 감시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망 소개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민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생활의 편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 강화라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무언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 단말기는 내부망에 연결되어 사용 기록이 남고 열람한 콘텐츠나 메시지 교환 내용이 언제든 검열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주민들은 남들이 다 쓰니 나도 써야 하지만 불안하다고 말하며 스마트폰이 생활편의 도구라기보다 필요하지만 불편한 기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변화의 흐름이 감시, 부담과 뒤섞이면서 주민들의 일상 속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서 조차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배포했지만 이 조치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과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졌지만 함경도, 양강도 등 산간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불만이 커지며 평양 중심 정책이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고령층은 우리는 지원받는다는 소식만 듣지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주민은 평양은 다른 나라 같다고 표현하며 물자 공급과 정보 수준에서 느끼는 큰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작은 변화가 오히려 불평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내부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적 부분에서도 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잇따라 군사 행사와 무기 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 작업에 일반 주민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노동 인력이 행사장 정비나 도로 청소, 각종 준비 작업에 동원되며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일은 더 늘었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사 과시용 행사가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생활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는 북한 사회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 상황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량이 다소 늘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탈북과 관련된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시 장비 확충, 경비 인원 증가, 주민 신고, 체계 강화 등 국경 통제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통행조차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못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유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북한 내부에서 감지된 변화의 흐름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 갈등 격차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겉보기에는 개선된 듯 보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기술 발전과 감시 중첩, 지역 간 불평등, 군사동원 부담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화 이면의 갈등과 불안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산막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희망의 움직임과 전환점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 막에서는 변화 이면에 자리한 불안과 갈등, 그리고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외의 전환점과 조용한 희망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막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상호 돌봄 흐름입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개개인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움직임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5060대 주민들이 예전보다 서로 챙기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미역국 한 그릇을 나누어 주거나 난방용 연탄이 부족한 집의 이웃이 조금씩 보태주는 사례들이 여러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다 똑같으니까 서로 안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오랜 고립 속에서도 공동체적 생존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의 변화입니다. 북한 내부망에 탑재된 학습용 콘텐츠 이용률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성인 주민들까지 수학문의 교육 자료를 찾거나 기초 경제 개념을 다루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에서도 글씨 교정가게 관리 손자녀 교육을 위해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이 제한된 북한 사회에서 이런 흐름은 주민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내적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60대 주민은 손주 숙제를 도와주려고 찾아보다 보니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산을 넘어 세대 간 연결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당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정가격제라는 개념이 비공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의 최고 최저 가격을 주민들끼리 사전에 합의해 과도한 가격 급등을 막는 방식입니다. 상인들도 이유는 줄지만 장사가 안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 안정을 시도한다는 점은 눈에 띄는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장마당에서는 식량보다 약품 비누옷 등 생활용품 거래가 늘어 상품 구성에 다양성이 나타났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일부 기능이 생존 중심에서 생활 안정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건설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 일부 구역에서 노후 주택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지붕 보수, 난방 연통 교체, 창틀 수리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민심 안정을 위해 기본 생활 환경 개선을 부분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환경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 몇 곳에서는 주 1회 생산 중지 점검일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점검,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하루 동안 생산을 멈추는 시스템인데 노동자들은 쉬는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을 고려하면 이 같은 변화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성공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통해 자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이야기, 오랜 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례, 함께 농사를 도와 수확량을 늘린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개인의 성과가 주변에 희망을 불어넣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기본 진료 서비스의 질이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일부 검사 장비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한 중년 주민은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받기만 하면 다행이라며 과거보다 개선된 의료 접근성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확인되는 변화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돌파구이자 북한 당국이 민심 안정을 위해 가하는 부분적 조정의 결과라는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막에서 다룬 갈등과 불안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작은 희망을 찾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자율적 조정, 상호 돌봄의 확대, 기술을 통한 학습 문화의 확산, 주거의료 환경의 소규모 개선 등은 북한 사회가 주민 중심의 생존 전략을 다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사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사막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주민들의 마음과 공동체에 어떤 감동적 결실을 맺고 있는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막에서는 앞선 변화와 전환의 움직임이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감동적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용하지만 깊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세대 간 돌봄 협력입니다. 오랜 경제난 속에서 부모 세대는 자녀를, 자녀 세대는 다시 부모를 챙기는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세대 간 정서적 거리가 이전보다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70대 주민들은 자식들이 힘들어도 우리를 더 챙기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아버지 약이 있다고 조금씩 모아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삶의 고난이 오히려 가족 간 애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공동체적 결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북한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 회관을 수리하거나 노후한 주택의 벽을 칠하는 등 소규모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국의 지시 없이 주민들끼리 우리 삶은 우리가 가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힘들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취재진에게 이웃끼리 일하면 말도 섭고 마음도 좀 편해집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도 같이 하면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마당에서도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상인들은 고령층 주민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일부러 가격을 낮춰주거나 잔돈이 부족한 노인에게 조금 더 얹어주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며 예전에 우리도 도움받고 살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북한 현지에서 사람 만나는 장마당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강압과 통제가 일상인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도 경제난 속에서 형성된 자발적 연대는 북한 사회의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감동 사례입니다. 최근 지방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던 노인이 간단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노인은 병원을 찾아가도 약이 없고 의료진도 부족해 치료를 포기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지역 진료소에서 장비 수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고 오래된 염증을 제거하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접한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치료받아 나았다는 경험은 단순한 의료 회복을 넘어 삶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 작은 기부 문화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번 수익 중 일부를 고아원이나 병원에 전달하는 상인들이 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우 적지만 그 행위 자체가 주민들 사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은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는 흐름도 눈에 띕니다. 정보 접근이 제한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다루는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 드문 세대 통합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기술이 단절을 만들기보다 가족 간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6070대 주민들은 손주가 가르쳐주는 덕에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은 알겠다고 말해 세대 간 배움이 감정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소박한 꿈을 되찾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마당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예전엔 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조금 늘어 언젠가 간판도 새로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자신만의 소박한 미래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생존 위주의 삶에서 미래를 상상할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 내부의 변화는 아직 작고 불완전하지만 주민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지지해주는 힘, 가족과 이웃이 다시 손을 맞잡는 정서,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은 북한 사회를 천천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오막에서는 이번 특집을 마무리하며 2026년 북한이 맞이할 향후 전망과 그 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오막에서는 그동안 전해드린 14막의 내용을 종합해 2026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오랜 경제난과 통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새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은 조금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는 늘 잠깐이었고 언제든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감정이 주민들의 일상을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민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과거와 다른 온도가 감지됩니다.
한 주민은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애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노인은 손주 크는 걸 지켜보는 게 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망들은 북한 주민들이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씩 되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회복입니다. 14막을 통해 여러 제보를 살펴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최근 가장 크게 의지하는 대상은 국가도 제도도 아닌 바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생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의 생계와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몫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5070대 주민들 사이에서 가족이 있기에 버틴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는 점은 북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중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분위기입니다. 앞서 사막에서 전해드린 대로 마을 단위에서 이웃끼리 협력하고 서로 돕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연탄을 나르는 작업, 농기구를 정리하는 일,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작업 등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됐습니다. 한 주민은 같이 일하면 마음이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안정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전히 부족한 환경이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버둥거리며 버티는 과정 자체가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북한식 공동체 회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층의 변화입니다. 북한 청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 장사 일을 배우는 청년, 기술을 익혀 지방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내부망을 활용해 학업 정보나 단순 기술을 습득하는 사례들이 최근 자주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사회가 완전히 정체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지만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년층과 부모 세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 불통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을 매개로 대화가 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이 세대 간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망입니다. 2026년 북한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는 외부에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감지된 변화와 감정의 흐름은 2026년을 향한 북한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속 완화, 기술 보급, 공동체 회복, 가족 중심의 삶, 그리고 작은 성공 사례들의 확산은 북한 사회 내부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은 늘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2026년을 앞두고는 견디는 방식이 한층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작은 변화라도 이용해 내일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특집에서 전해드린 변화의 조짐일막, 갈등과 불안이막, 전환과 희망산막, 공동체적 결실사막, 그리고 미래 전망오막까지의 흐름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함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민의 말을 전하며 이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사람 마음만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마음 믿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북한을 전망하는 특별 뉴스식 오막 보도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